사의 개념.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에 체크 한번 해주고, 기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기능, 의미, 형태 이렇게 세 개를 적어주세요. 기능, 의미, 기름이요? 기능, 의미, 형태 이렇게 세 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하면 세 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 나누어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갈래다. 원래 기존에 서연이하고 은채하고 민호는 내용을 좀 듣긴 했었지. 어차피 까먹었을 거니까 다시 들으세요.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갈래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부터 쉽게 떨어지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다 적어져 있죠.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라는 단어는 자립이다 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부터 쉽게 떨어지는 말이다. 이거는 혼자는 원래 못 씁니다. 이 부분은 혼자 못 쓴, 혼자 사용 불가라고 적어주세요. 혼자 사용 없음, 혼자 쓸 수 없어요. 예시 볼까요? 나는 신발을 샀어. 신발. 나의 품사가 뭘까? 대명사. 그치? 나는 대명사죠. 영어에서 대명사가 뭐지? 대명사의 뜻이 뭐냐? 명사 대신하는 거. 명사를 대신하는 거지. 명사가 뭔데? 일정한 이름이 있는 거지. 그러면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니까 원래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저는요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봐봐, 내가 너네한테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내 이름은 원래 있지. 근데 내 이름 대신에 나라는 표현을 썼지.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한 표현이 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는 는의 거기 아래 쓰세요. 보조사. 나는 는의 아래다가 보조사. 어디다가요? 나는 는 아래 보조사. 찾았어? 못 찾았어? 형태가 뭐예요? 어? 예시 어딘지 못 찾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예시로 적으라고 써있는데. 아니, 단어 예시. 단어 아래 예시. 아, 그렇네. 눈에다가 보조사라고 써주시고요. 신발을 샀어. 영어에서 뭐지?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죠. 대상. 그래서 을에다가 목적격 조사라고 적어주세요. 목적격 조사. 을에다가요? 네. 을에 목적격 조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샀어, 사다 뭘까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사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죠. 행위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뭐여야 돼? 동사여야 해. 동사 써주고. 신발은 뭐죠? 품사가 이름이 있으니까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리나 이해되냐? 다음 아래 분류기 좀 보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 불변어, 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변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변어는 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변어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변화가. 자,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들려면 뭐냐면 불변화는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뜻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변화는 형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변화는 바뀌어도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가변화에는 그 아래 써놨습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책장과 책상은 서로 다른 단어지? 그치? 근데 먹다, 먹고, 먹어서, 먹지만, 먹었더니 형태는 다 바뀌었지. 근데 먹다의 먹는 행위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변화를 해도 뜻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냐? 이해됐지? 이거 계속 물어볼 거야 이해했는지. 왜냐면 이건 어차피 이해 못하면 나중에 답이 없어. 옆에 예시 볼까요? 나는 그가 좋다. 나 이름 원래 있지. 근데 나라고 대신했죠. 그러니까 품사가 뭐여야 돼요? 대명사죠. 대명사라고 적어주고요. 나는 그가 좋다. 나 거기에 대명사. 너는 뭐가 되겠어요? 대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 그는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원래 있겠지. 근데 여기서도 이름 대신에 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여야 돼요? 대명사여야 합니다. 그럼 그 뒤에 가는 뭘까요? 조사겠죠. 그렇죠. 대명사 뒤에 붙었으니까요. 좋다는 뭐죠? 좋은 상태죠. 그렇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그럼 동사하고 형용사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형용사의 뜻은 원래 뭐야? 상태나 성질을 의미해. 이해됐지? 근데 현재형이 형용사는 만들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먹다를 지금 먹는 중이다라고 바꿔봐. 어떻게 바꾸지? 먹는다로 바꿀 수 있지. 이게 현재지. 근데 좋다는 줬는다, 좋은다 되나? 안 되지. 이게 형용사의 특징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가 좋은 나는 그는 대명사, 가는 조사. 좋은은 원형이 뭐지? 좋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품사는 형용사다. 이제 이해되지? 좋다가 좋은으로 바뀌어도 좋다는 뜻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좋은은 원래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나,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기능 보겠습니다.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수식어, 수식의 체크. 수식이란 단어는 꾸며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꾸며주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꾸며주죠. 그래서 집에 갔어. 어떻게 갔어? 달려서 갔어. 이런 식이야. 이해됐나요? 뭐 일단 그럼 보시면 되고. 독립어는 혼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탄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라고 하면은 내가 불렀지. 그치? 부름에 대한 거. 혹은 기분 좋니? 아니요. 대답에 대한 거. 여보세요? 부르는 거. 이런 것들. 관계어는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계의 밑줄. 여기 관계어는 문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문법적 관계. 문법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관계를 맺어주는 거야. 볼까? 바보라는 단어하고 철수라는 단어가 있어. 그치? 근데 철수가 너네가 평소에 생각할 때 철수가 바보라고 생각했어. 그럼 보통 뭐라고 말하지? 철수는 바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서 는이 무슨 역할을 해요? 버브와 철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요. 용언. 용언은 별표. 용언에 가로 열고 활용이라고 적어주세요. 활용. 활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활용은 뭐지? 여러 군데 갖다 쓴다는 이야기지. 어떻게? 바꿔서. 그럼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용어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변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리나도 이해했어? 자, 그럼 오른쪽 예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새 자전거가 깨끗하다. 자전거 품사 뭐죠? 명사죠. 근데 명사를 뭐하고 있어? 새가?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그래서 새 관형사라고 적어봅시다. 관형사. 그래서 이거 수식을 해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수식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뭐예요? 깨끗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라고 적어주세요. 이해됐나요? 네. 다음 의미 보겠습니다. 단어는 문장에서 쓸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그래서 국어에선 총 몇 개? 9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영어에서도 보통 품사 이야기하면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국어에서도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표현하는데 국어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동사, 감탄사 외에도 기준에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형태로 나누면 불변화와 가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으로 나누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의미로 나눴을 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돼?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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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어보는 거 이해했냐고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보는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 잘못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정호 이름이죠. 얘는 뭐예요? 명사죠. 그러면 명사라고 적어주시고요. 정호는 느는 뭐야? 조사였죠. 조사였고요. 조사 써주시고 뛰고 뛰다 동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희 이름이죠. 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는 조사고요. 걷는다니까 걷다가 원형이니까 얘는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뛰고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그러면 뛰다를 생각해야 되고 걷는다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그러면 걷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해됐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래. 뱀이 기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 뭐예요? 명사죠. 명사 써봐. 명사. 그러면 의미로는 명사고 기능으로는 체언이 됩니다. 체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체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태로는 불변화가 되겠습니다. 불변화까지 적어주세요. 됐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기억한다. 이는 조사죠. 조사 써주시고 이의 조사 무슨 원? 관계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니까 관계연. 그리고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변어라고 적어주세요. 기어간다. 기어간다의 원형은 뭘까? 기다도 볼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얘는 기다하고 가다가 합쳐진 거거든.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는 기어간다, 기어가다, 기어가고 기어가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어가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입니다. 기어가다가 원형이잖아요.
근데 기어가고 기어가지만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안 바뀐 게 어디야? 기어가지, 기어가. 그래서 기어가가 안 바뀌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니은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 현재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는 종결어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거는 기어가다를 떠올려야 되니까 동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좀 쉽지? 안 쉽나? 쉽지? 할만하지? 그래. 할만하면 됐어. 그래서 아래는 숙제고요. 다음 명사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예요? 오늘 다 안 하지. 명사 볼게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순신, 엄마, 나무, 과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게요. 명사의 종류, 구체성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입니다. 그 구체명사는 눈에 보인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주로 눈에 보일 수 있고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감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냐 감각으로 인지를 할 수 없냐 이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구체명사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다. 나무, 하늘, 집, 자동차, 호랑이 싹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구체명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우정, 행복, 노력, 희망, 시간, 믿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물론 아니요 시계로 보면 시간이 보이는데요. 말같지도 소리죠. 그래서 시간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부터 보겠습니다.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대상에 대한 이름인 거죠. 이순신, 신사임당, 부산, 한국. 아닌데요. 제 친구 이름도 이민호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뭐야? 그 이민호가 이 이민호인가? 아니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지역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은 싹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고유명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명사 보겠습니다. 같은 특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쓰이는 명사 과일, 사람, 동물, 꽃, 학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보통명사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 자립성의 밑줄. 자립성이 아까 뭐예요? 혼자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였죠.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자립명사는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명사들은 대부분이 자립명사예요.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가 바로 뭐예요? 의존명사입니다. 거기 의존명사에 보시면 별표 겁나 쳐놨죠. 의존명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와요. 암만에 꾸밈을 받아야 된다. 꾸밈의 체크. 꾸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관여어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의존명사는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써. 죽었다 깨나도 앞에서 뭔가가 얘를 꾸며줘야 돼. 무조건. 보겠습니다. 먹을 것, 말할 뿐, 한 명, 두 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혼자 못 쓰는 거죠. 먹을을 손가락으로 쥐어봐. 나 밥 것이야. 말도 안 돼. 안 되잖아. 밥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뭐뭐 할 뿐인데 할을 쥐어봐. 말할 뿐인데 말을 손가락으로 쥐어봐. 말이 돼? 안 돼.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인데 사람 명이 있다. 말이 돼? 안 되지.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자루, 연필 자루가 있다. 말 돼? 안 되지.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이 싹 다 의존명사입니다. 이해됐죠? 아래 볼까요? 풍선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집은 명사네요. 근데 그 중에 구체명사였고요. 애는 조사라고 써주시고요.
애의 조사. 집에 도착하네 애의 조사. 오케이. 도착하는 원래 원형이 뭐죠? 도착하다가 원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콩쥐 명사죠. 는 뭐예요? 조사입니다. 일곱. 일곱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어요. 일곱을 손가락으로 가려볼까? 콩쥐는 명이 있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라고 적어주세요. 관형사. 이때는 관형사예요. 숫자를 의미하는 수관형사입니다. 명이 바로 뭐예요?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혼자 못 쓰니까. 이해됐나요? 조사. 친구, 명사. 와,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뭐? 조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즐거운에 먼저 써봅시다. 즐거운은 뭐죠? 동사가. 즐겁다가 원형이죠. 그렇지. 상태니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즐겁지. 어떻게? 함께. 부사죠. 근데 여기서 함께의 위치를 보세요. 함께 즐거운 게 맞나 근데? 좀 이상하지? 그래서 원래 함께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가 제일 좋죠. 그래서 원래 이 함께는 보냈어요를 꾸며준다라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은 명사고요. 을은 조사고요. 보내다는 뭐예요? 보낸다도 되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지하지? 명사까지는 알겠죠? 알겠지? 니나도 알겠어? 윤재도 알겠어? 다음 대명사 보겠습니다. 사람,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대명사는 좀 아마 빨리 갈 거예요. 수미야, 수미는 사람 이름이네요. 옷이, 옷도 명사죠. 너가 누군데? 수미제. 수미 이름이 있는데 너라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대명사죠. 잘 어울려. 이거 선물 받았어. 이거는 원래 뭔데? 옷이지. 옷이란 이름이 있지. 옷 선물 받았어 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종류 보겠습니다. 인칭대명사,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지시대명사, 이그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다. 나, 저, 우리, 저희, 너, 당신, 여러분, 너희, 그의, 그 이분, 저분.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이그저라는 단어가 대부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알겠지? 지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수는 어제 꽃집에 갔다. 현수 체크. 명사죠. 는 조사죠. 어제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일까? 대명사일까? 명사일까? 꽃집에 어제 갔다. 관형사. 꽃집에 어제 갔다. 부사가 되는 거죠. 갔다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봐봐. 어제가 지금 방금 부사라고 설명을 했지. 갔다를 꾸며줬지. 근데 어제가 바로 그날이다라고 했어. 그때는 어제는 뭐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때는 명사예요. 이해됐나요? 조금 달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좀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기본기부터. 그래서 어제는 위치가 좀 자유롭죠. 그래서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꽃집은 명사, 애는 조사, 갔다는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현수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는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조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 장소니까 꽃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대명사에서는 조사고요. 장미꽃 명사고요. 을은 조사고요. 샀다는 사다가 원형이니까 동사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죠? 장미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명사 뒤에 붙어있는 은은 뭐예요?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척 뭐에 대한 이야기? 부사에 대한 이야기죠. 왜? 예쁘다를 꾸며줬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네. 선생님 예? 어제가 뭐였죠? 부사였죠. 예뻤다 동사고. 응? 예쁘다는 형용사죠. 봐봐. 약간 이런 거거든. 원래 동사형사를 구별하는 건 아까 현재형을 붙일 수 있냐 없냐였지. 먹다는 먹는다 됐지. 예쁘다는 예쁜다 돼? 안 되지. 나 또 하나 볼까? 먹으라는 명령 되지. 예뻐라는 돼 안 돼? 안 되지. 친구한테 야 좀 예뻐라 라고 하면은 얘가 얼굴이 예뻐질 수 있나? 안 되겠지. 근데 어때요? 할머니가 너네한테 뭐 어르신들이 너네한테 하는 말 우리 손주 예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때 어라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탄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죠? 정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수사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험까지만 설명을 하고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수사 보겠습니다. 수사의 수의 밑줄, 이 수는 수학 할 때 숫자입니다. 수학. 그래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사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이나 사람을 정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다. 하나, 둘, 첫째, 둘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사의 종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사, 양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양이 바로 수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서수사의 서의 동그라미. 이 서가 순서할 때 서자입니다. 그래서 차례 서자예요. 그래서 수량 나타내는 수사는 양수사,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서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1, 2, 3 이런 거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 숫자에 대한 양수사에 대한 이야기.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거는 뭐냐면 제1, 제2, 제3은 처음 들어보지? 그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일 맛있다라고 할 때 제일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그래서 제1, 제2 두 번째, 제3 세 번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예시로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라고 되어 있죠. 만의 체크. 이게 바로 뭐예요? 거기 써져 있죠. 조사입니다. 조사. 근데 보세요. 들어봐. 이제 체험 뒤에는 뭐 꼭 지금 기억하는 건 기억 안 해도 돼. 나중에 과정사 할 때 기억해도 돼. 들어만 봐봐. 원래 체험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왜냐? 방금 했던 것처럼 나는 이라고 붙었었고 앞에 대명사 있을 때 그 다음에 연필 은이라고 은이 조사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이걸 때도 하나만 이럴 때도 뭐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체험 뒤에는 싹 다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수사 뒤에도 조사가 붙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그때 자루는 뭐였어?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한, 두, 셋, 세 자루 할 때 세 이런 것들은 다 뭐였어요? 관형사라고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지? 여기까지 관형사였지? 그 세 가지는. 그러면 한 자루 했을 때 한 뒤에 조사 붙여봐. 붙어 안 붙어?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싹 다 관형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만은 수사에 대한 이야기. 알고의 원형은 뭐죠? 알다가 원형이죠. 그러면 현재형 안다는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동사입니다. 둘도 수사죠. 은은 조사고요. 모르는군요. 모른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죠. 모르다는 미안해.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다. 명령이 안 되는구나.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 뭐죠?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예요? 동사 형용사죠. 중요한은 가려봐.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죠.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조사에 대한 이야기. 첫째도
이것도 수사에 대한 이야기죠. 도는 조사, 건강, 명사, 둘째, 수사, 도도, 조사, 건강, 명사, 입니다, 조사. 입니다는 조사예요. 왜? 이다가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여서 문장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수사죠. 이해됐어? 우리 그 아래 궁금해요 보자. 궁금해요. 궁금해요 별표 쳐야 돼. 궁금해요의 별표. 첫째, 둘째, 셋째는 단어는 모두 수사인가요? 첫째, 둘째, 셋째가 순서를 나타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바꿔 쓸 수 있는 수사입니다. 하지만 세모.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형제자매 가운데 차례를 나타내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명사입니다. 명사의 체크. 이해됐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 첫째가 공부를 준비가 안 해. 후드로 맞아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이때는 명사란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자, 나의 보통은 첫째, 행복하고 둘째,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해서 첫째, 둘째는 수사이고 우리 첫째 새끼는 키가 크고 둘째 새끼는 키가 작아요 라고 했으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풀고 오는 게 어때? 오케이. 체언의 개념 봅시다. 체언의 개념. 문장에서 주로 움직임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거나 상태의 주체의 밑줄 거기다 써주세요. 주어. 주어라고 적어주세요. 나중에 문장 성분 단위에서 배웁니다. 되거나 움직임의 대상, 대상의 밑줄 여기다가는 목적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 그래서 체열에는 뭐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명사죠. 주어가 되었죠. 가가 붙어서.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들어가 보자. 고양이가 명사지. 고양이 가가 돼서 뭐라고 그랬지? 주어라고 이야기를 했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연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렸지. 뭐가? 고양이만 있을 때는 주어가 아니야. 고양이 가가 되었더니 주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고양이를 주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게 뭐죠? 가지. 그래. 그 가가 바로 뭐예요?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라고 써주세요. 주격조사. 원래 이 주격조사의 의미는요. 주는 주어에 대한 이야기, 격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나요? 고양이가 원래 고양이만 있었으면 주어가 될 수 없는데 고양이 뒤에 주격조사 가가 와서 주어의 자격을 줘서 주어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물을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물을이 돼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도 마찬가지. 뭐에 대한 이야기?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을에다가 목적격 조사라고 적어주세요. 가에는 아까 주격 조사였죠? 마신다. 마시다는 뭐예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품사가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보시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언의 특성.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음의 밑줄 뭐라고 쓰면 돼요? 불변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언은 불변어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이 물에 빠졌다, 물이 얼었다, 뭐 그냥 쓱 보시면 되고. 다른 말이 꾸밈을 맡을 수 있다, 꾸밈의 체크.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수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갖 꽃이
피었다. 꽃은 명사죠. 온갖이 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 무엇? 뭐예요?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무엇을 꾸며주는 거고요. 온가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온가지 꽃을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저 둘이 나를 본다. 둘 뭐예요? 이때는 뒤에 조사가 붙었죠. 그럼 관형사야 수사야? 수사야. 이해됐지? 우리 관형사에서는 조사가 못 붙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아 채연이구나. 숫자에 대한 이야기네. 그럼 채연 중에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수사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형사가 되는 거죠.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고 홀로 쓰이기도 한다. 홀로 쓰인다는 말은 주로 뭐예요? 생략되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볼까요? 나는 사탕 하나를 먹었다. 너네 엄마한테도 말할 때 그러잖아. 엄마 밥 줘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원래는 뭐야? 원래는 엄마 밥을 줘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을을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탕 하나를 먹었다. 원래는 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인데 어떤 하나? 사탕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지? 아래 볼까요? 우리는 헌 책 하나를 샀다. 우리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죠. 느는 조사고요. 헌은 책을 꾸며주고 있죠. 책은 명사니까 헌은 관형사. 하나는 숫자인데 뒤에 조사가 왔으니까 수사야 관형사야? 수사야. 수사라고 보시면 되죠. 샀다. 샀다는 뭐예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볼까? 채연은 모두 다른 말을 꾸미 받을 수 있나요? 채연인 명사, 대명사, 수사는 모두 다른 말에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모 대명사와 수사는 명사에 비해 다른 말에 꾸밈을 받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명사 신발은 그 신발 새 신발과 같이 자유롭게 다른 말에 꾸밈을 받지만 대명사 어디나 수사 셋은 그 어디 그 셋과 같이 꾸밈을 받을 수 있지만 새 어디 새 셋과 같이 꾸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숙제는 14쪽까지 아래 다 풀어오세요.